네, 매주 수요일 고전과 현실의 만남, 이 삼국지 속 이야기로 여의도 정치권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여의도 삼국지 길을 묻다. 오늘도 충남대 김종래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민주당의 호남 사수 전략, 이 관우 생포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거꾸로입니다. 이 안철수 신장의 호남 공략을 이제 조조의 관도대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번에 너무 이제 민주당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했기 때문에 네. 좀 뭐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략하는 안철수 신당 쪽에다 포인트를 둬서 한번 비교를 했으면 하는데 네. 마침 또 이 관도대전 쪽을 보면은 안철수 신당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시사점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관도대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적벽대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대전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네. 어떤 전투인지 설명해 주세요. 삼국지에는 전투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적벽대전, 관도대전, 그리고 일흥전투. 네. 근데 전투가 발발한 시기로 볼 때는 이 관도대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삼국지가 열리기 전에 말하자면 황하유역 주변에서 벌어졌던 지금의 그 당시에 위나라 땅에서 벌어졌던 네. 얘기입니다. 예. 그 후한 말의 마지막 황제가 헌제입니다. 헌재요. 예. 조조가 이 헌제를 끼고서 네. 마냥 막강한 파워를 길러가면서 실제로 부상을 하자 과거에 그 아주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그 후한의 그 명문 가문 출신인 원소가 네. 이제 이 사람을 견제하러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조가 나가서 맞서 싸운 것이 이제 관도전투고 거기서 이겼는데 그 한 10여 년 전에 네. 동탁이라는 또 아주 대단한 그 폭정을 일삼는 폭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황제를 폐위시키면서 뭐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제 많은 그 소위 그 영웅호걸들이 동탁 토벌군이라는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 이제 총 이렇게 조직한 사람이 뭐 실무간사라고 할까? 이런 분이 조조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소는 명문 가문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동탁 토벌군, 관동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역할이 흐지부지해서 결국은 동탁은 동탁대로 건재했고 나중에 여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 사실상 양자강 북쪽에서 군웅 활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인데 여기는 그 후에 관도대전 후에 이렇게 짜여진 거고 이런 것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제 여기쯤 되는 데서 벌어진 것인데 관도라는 데가 여기쯤에서 예. 네. 이제 자세한 걸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싸움의 주역이었던 조조와 원소. 조조하고 원소는 어떤 사람인가를 네.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둘이 원래 친구였죠, 어린 시절에는. 그렇죠. 친구였죠. 친구였는데 조조가 이제 원소를 속으로는 파악하면서 어떤 때는 이용하고 어떤 때는 원소가 조조를 주목하지 않을 때 야금야금 자기 실력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아주 냉혹한 사람이죠. 아, 그랬군요. 이 원소는 활약 말고는 만점이 없고 그렇네요. 조조는 이 정치, 지식, 인망, 활약 다 다방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큰 게 말하자면 대단한 사람인데 네. 비교가 좀 안 되는 거죠. 인물로 보면은. 출신은 여기가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만. 네. 그런데 어쨌든 둘이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네. 이제 이 지역에서 어쨌든 패권을 다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소하고 조조의 대략 군사력 비교를 보면 병력 수로 따질 때 한 10대 1. 어떤 책에서는 원소는 70만 대군, 조조는 10만 대군이라고 그러고 7만 대군. 네. 어떤 때에서는 원소는 10만 대군, 조조는 1만 대군인데 절대 열세에 있었어요. 어쨌든 10배네요. 네. 10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소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조조는 남쪽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소는 조조를 이겨야 되고 조조는 원소를 이기지 못하면 큰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아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한번 다시 이제 보시면 여기서 그러나 숫자가 많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는 여기서 뭐 사람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작전 펴고 이렇게 하고 조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연한 생각도 하고 냉혹한 이 현실 판단도 하고 남의 말도 참 못 들을 얘기 심지어는 적의 얘기도 듣고 기발한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역전을 이루어서 이제 이 위나라 지역의 패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벽대전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네.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 훨씬 밀렸지만 훨씬- 결국에는 이제 승리로 끝난 셈인데 그렇죠. 그 네. 안철수 새정치신당이 그렇다면 배워야 될 점 좀 간략하게 설명해 그렇겠죠. 주시죠. 네.
조조가 승리한 배경이 그럼 뭐냐? 네. 첫째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 네. 두 번째는 아주 활발한 소통. 의견의 건의가 주고받고 토론이 벌어지고. 세 번째는 적에게 문호 개방. 네. 네 번째는 성동격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실실. 네. 이런 것 때문에 절대적인 군사력의 약세를 이것 때문에 승리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네. 점에서 안철수 신당 쪽도 좀 배우거나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실제로 조조는 싸움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 이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욱이라든가 가호 같은 아주 명참모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순욱 같은 사람은 원소 진영에서 투항을 해온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황제를 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소 진영은 이탈자가 많고 주군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서는 이기느냐 지느냐 말고 제3의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용기 백배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면 된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달려붙은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이 원소는 이 사람이 폼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사람 보내면 이길 거 하다가 그냥 박살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령 호남 같은 데를 공략하려고 할 때 저만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투철해 있으며 네. 호남에서 민주당의 약점은 무엇이고 자기네들의 장점은 무엇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냉혹한 냉정한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일단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에 대해서 저희 짚어봤고 네. 활발한 소통 면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조는 어떻게 했나요? 네, 물론 어디나 그렇지만은 이제 리더가 있으면 리더의 중요한 점은 네. 리더가 훌륭한 게 아니라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욱이라든가 가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이 적으로부터 넘어온 사람이 많아요. 네. 허유라든지 장합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까지를 다 귀담아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가 맞다고 싶으면은 작전을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거죠. 네. 그런데 한편 이 원소라는 사람은 누가 건의를 하면은 듣지를 잘 않아요. 네. 예, 이를테면은 허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라 이 허창에 가서 황제를 납치하면 조조를 굴복시킬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원소는 에이 그건 안 되는 말이다. 네. 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전풍과 저수라는 아주 여기에 명장이 있었어요. 명참모들이. 네. 이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지구전하고 유격전을 겸해서 말하자면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몰아붙여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너 내가 전쟁하려는데 그런 건의가 어딨냐고 해서 전풍이라는 사람은 아예 감옥에 보내버려요. 투북을 시켜요. 네. 그 나중에 패배를 했는데 전풍은 벌써 나 이거 죽었다는 걸 알아요. 왜 당신은 원소가 졌는데 당신 예측대로 안 해서 졌으니까 포상을 받아야지 왜 죽느냐. 그러니까 원소라는 사람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네. 전쟁 참패의 책임을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울 거다. 그래서 처형됐거나 아니면 원소가 보낸 칼로 다 자결했다는 것이 책마다 좀 다르다만 이렇게 권위를 제대로 한 사람을 넣는다. 그러게요. 내부적으로 벌써 이 굳은 조직과 열린 조직이 다르다 그러죠. 그렇네요. 그럼 이제 안철수 진영 쪽에서는 과연 내부에서 그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네. 예를 들면 오랜 측근들이 얘기만 듣는다든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정치 기획업자 등등의 말만 듣고 있는 것인지 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의견들이 원활하게 이런 듣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뭐 하나만 한 거죠. 열세인데다가. 네. 그 다음 키워드를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네.
적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는 내용인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소 진영에 있다가 사람이 감이 못 돼서 일찍이 귀순한 순욱도 있고 네. 허유 같은 사람처럼 황제를 납치하지 않고 듣지 않고 도망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장합이라는 사람은 식량기지를 지키자고 했는데 안에서 도망왔다고 그러고 네. 네. 그중에 특히 허유 같은 사람 말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귀순을 했는데 솔직하게 조조한테 묻습니다. 여기는 좀 준비가 얼마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량 먹을 게 석 달 있다. 내가 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한 달밖에 없다. 그것도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먹을 것도 없다. 네. 아니 저기 이런 얘기까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진영에 이 식량 기지 오소라는 데를 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급습을 해서 승부에 큰 분수령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적에게까지도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적도 귀를 열면서 얘기를 듣는 거. 이 원소는 있는 참모도 쫓아내고. 네. 네. 성동격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동쪽을 칠 듯이 하면서 다른 쪽을 그렇죠. 이 원소는 두 군데로 공략을 해옵니다. 백마하고 연진입니다. 네. 그 결국 이제 관도로 가고 있는 건데 백마에는 알량이라는 장군이 연진에는 문추라는 장군을 내려보자. 아주 제일 에이스급들 장군들입니다. 용장이죠. 네. 자, 조조는 연진 쪽을 향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연진을 향하는 척하다가 수백 명 정도의 그 기병대 군사를 이끌고서 여기서 급습을 합니다. 네. 이때 관우가 맹활약을 합니다. 관우 얘기를 복잡한데 하여튼 유비하고 같은 의형제를 맺었는데 어찌 하다가 관우가 조조의 포로가 돼서 네. 조조가 이제 투항을 해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 관우는 아니다. 나는 의형이었던 유비를 찾아가야 된다. 네. 대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공을 세우겠다 해서 대리 전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위탁받은 전쟁을 해서 여기서 알량의 목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승기를 잡는 거죠. 그 여기는 연진을 방어만 하고 있다. 여기 급습이 틀린 거예요. 그럼 안철수 신당에 있어서 새정치 전략 성동격서에서 배워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남을 공략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노려본다든가 예.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을 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초단체장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다음 총선이나 대권에 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성동격서적 발상은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허허 실실인데요. 이건 뭐 저희가 많이 쓰는 고사성어기도 한데 네, 네, 허허 네. 실실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네, 이 나타나나요? 허실실은 아까 다시 지도를 또 보셔야 돼요. 네. 네. 이 백마를 아까 급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보급 물자라든가 군수 물자를 많이 압수를 한 거죠. 예. 노예락으로서 이제 쭉 내려오고 관도로 향하고 있는 도중인데 원소 진영에서 여기를 알고 조조 군대를 이제 습격을 해오려고 합니다. 네. 그 원소 대군이 밀려옵니다. 그 조조가 여기서 정말 조조다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죠? 전부 말한장에서 내려서 휴식 취해.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니 지금 저기 오는데 휴식을 취하라뇨. 네. 그러면 그것까진 좋은데 우리가 노획한 군수물자라도 어디다가 좀 옮겨놓고 쉽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승리의 포인트야. 그렇게 이제 쳐들어온 원소 이 군대가 군수물자를 보더니 그놈을 약탈하고 노획하려고 달려붙었어요. 네. 그때 매복에 있던 조조 군대가 급습을 해서 그 연진 쪽에서 오던 문추 같은 장군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을 갑니다. 이 허허실실 전략은 또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제일 포인트는 연대라고 봅니다. 야권 연대. 연대요. 예를 들면 지지율 같은 거라든지 자 뭔가 약세를 보이는 듯해서 이렇게 실제로 근데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급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잘못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안철수 신당 쪽에서 허실실 전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허실절 전법에 지금 당에서 말하자면 연대 프레임에 걸려든 것 같은 넘어간다. 상황이다 이거죠. 네. 넘어가고 있다. 예. 이런 점들을 좀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안 하고야 자기네들 문제지만은 어쨌든 반면 교사로 좀 본다면 삼아야 이런 한다.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오늘은 이
안철수 신당의 이 호남 공략 전략, 이 삼국지의 관도대전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